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재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도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그야말로 두둑두둑 떨어지고 있어요. 2019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게 미국의 노스 웨스턴대의 스콧 베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닉 블룸 스탠퍼드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21개 국가에 대해서 이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지수는 257.4예요. 257.4. 그야말로 조사 대상 21개국 중에 6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6번째로 높은 수치. 그런데 2018년 대비 증가 속도는요 1등이 1등. 77.2%로 조사국 중에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수치는 6번째지만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올라가는 이 수치는 77.2%로 가장 높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 이건 보이죠. 2014년 대비해 보면요 거의 3배나 올라갔습니다. 3배나 이 수치가 2014년 대비하면.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 결국은 2019년에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을 펼 때잖아요.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 시장에서 실패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정부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정부는 분명히 아니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 왜 실패했어? 가계소득도 좀 늘어났잖아. 늘어났긴 늘어났죠. 이전 소득이 늘어났지 근로소득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정부가 돈을 퍼준 게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일해서 늘어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자꾸 성공했다고 정부가 우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않은 겁니다. 국민들이 아니 너네 분명히 실패했는데 왜 자꾸 성공했다고 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오죽했으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별명이 또이CD겠습니다. 또이CD. 하도 OECD를 인용을 많이 해서 별명이 또이CD라는 별명이 들었습니다. OECD의 좋은 지표만 뽑아내서 한다는 이야기죠. 그만큼요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지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여기에 실질적으로 경제 현장에서도 이 불확실성 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타나고 있느냐?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지수가 높으면요 기업의 투자 유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2001년에서부터 2019년까지예요. 국내 유가증권 혹은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 투자 유치가 어렵다.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의 상관관계가. 그럼 결론적으로 하면 2019년에는 기업의 투자 유치가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니까. 실제로 기업 투자 유치가 떨어졌습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기업 투자 유치가 떨어져서 설비 투자가 쭉쭉 빠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 설비 투자가 189조 8천억 원이었지만 2018, 2019년에 보세요. 167조 7천억 원, 165조 3천억 원, 올해는 169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아직 더 봐야지 합니다. 더 봐야지 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이게 기업 투자 유치와 기업 설비 투자 이게 결국은 정부의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기업 투자는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하고 R&D 투자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R&D 투자하고 설비 투자하고도 음해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설비 투자에 더 많은,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R&D 투자보다도 설비 투자에서 음해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정부의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결국은 기업 투자에도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지금 정부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투자가 그만큼 한국은행에서 나온 투자도 보면 2016년, 2017년 대비 2018년 투자가 계속 줄어요. 기업이. 지금 정부가 독려한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은 계속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은 지금 정부를 믿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지수가 10년 내에 가장 높고 이 상태가 계속해서 간다면 결국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만큼 떨어지는 이유가 이게 지도자로서의 어떤 탕평책, 이게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 편만 챙기는 거, 갈라치기 한 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더더욱 떨어질 겁니다.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분야 하나가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깨진다. 이거는요 진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임덕까지 겹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정책이 모두 거의 더 실패라고 봐요. 그중에서 부동산 정책은 그 어느 정책보다도 지금 실패된 정책이거든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미사력으로 가려지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굉장한 큰 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도 막 부동산이 난리인데 부동산에 완전한 시장 실패가 올까, 그게 두렵습니다. 시장 실패도 그 폭이 커지면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면 지금은 레임덕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레임덕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진실로 접근해야 되고요. 본인들이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먼저다 했으니까 사람이 먼저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앞으로의 경제 대혼란은 아마 막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막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이야기죠.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미약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